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속보 전해드렸는데 네. 아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예상을 했어요. 예. 순순히 만나게 하겠습니까? 어제 서울대 호암 교수 회관, 예. 그 서울대 그 관악산 그 윗둥지에 있어요. 예. 옛날 교련 시험장 하던 자리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취소됐다? 대관이 그것도 직전에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모스탄 대사가 그럼 안 한 거냐? 아니에요. 서울대 앞에 그 정문 철제 대문 앞에 거기 꽤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거기에 한 5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강연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못하게 하려다가 더 일을 키운 셈이 됐다. 거기 붙었어요? 혹은 뭐 아니고 오히려 그 덧된 거죠. 덧난 거죠. 덧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냥 어디 미국 목사 정도, 뭐 목사님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 정도의 신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미 국무부 현직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2년간 세계 유일의 국제 형사 사법 대사, 이 국무부의 직할 관직입니다. 이걸 역임했고 현재 미국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 단순한 교수도 아니고 이런 분이 와서 그 인권 탄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걸 막았어요. 예. 막으니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어제 또 비가 또 마침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 폭염 속에 열린 한 줄기 무슨 빛 같은 집회였다, 뭐 이런 평도 있던데 아주 많이 모인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그런 자리에서 이제 모스탄 대사가 오늘은 오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접견을 신청을 했어요. 뭐 일반 접견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스탄 대사다 보니 전 대사다 보니까 이걸 틀어 막은 거야.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거 순순히 만나게 했다가 무슨 말 듣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겁이 난 거죠. 내란 특검이 조은석이 조은석 뒤에 있는 정권의 이 이재명 정권 사람들도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주류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수면 위로 나왔어요. 왜 수면 위로 나왔느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신청한 사람이 이 모스탄이라는 그 요 뉴스의 인물이다. 그런데 이걸 오늘 아침에 그걸 내란 특검이 틀어 막았다. 못하게 했다. 이게 또 덫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서울 구치소 앞에 또 모이겠죠? 어제보다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강도 높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반 접견을 허용하고 나더라도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를 지금 꺼리는 거예요. 그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제 구인의 이 거부 입장, 그 당연한 그 피의자의 권리예요. 그 특별히 뭐 윤 전 대통령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괜히 누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까? 서울구치소 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사실상 협박까지 하던데요. 아니 뭐 징계하겠다. 왜 니들이 네 일을 안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양쪽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경찰들도 그 강력범에 대해서 총기 함부로 못 쓰는 이유가 잘못 쐈다가 자리도 잃어버리고 소송당해가지고 아주 집안도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주저하는 건데 왜 간수들 보고 전직 대통령이 그 독방에서 두평 독방에서 안 나오시겠다고 하면 그거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사 안 하고 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모스탄 전 대사의 접견을 막은 것은 또 하나의 화를 키우는 거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나중에 가서는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모스탄 대사의 접견 금지 소식이 알리면서 MBC도 보도를 했다. 언론에서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를 더 하게 되겠네요. MBC는 이제 끌려 한 거죠. 하기 싫었는데 네. 일절 보도하기 싫었는데 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조금 네. 이따 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모스탄 대사가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같은 시각에 웬 남자가 처음에는 무슨 플라스틱 모형 리볼버 권총 들고 다니다 잡혔다고 했는데 이거 축소 보도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정에 유사 총기가 있다. 테이저건도 있고 네. 왜 자꾸 이런 보도를 숨깁니까? 뭐 처음에는 아니 플라스틱 권총 들고 다니던 사람이 뭐 무슨 문제야? 근데 알고 보니 그 플라스틱 총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국적이 지금 중국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인이 들어와서 그럴까? 뭐 이 문제도 지금 수사당국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확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축소 보도를 자꾸 하니까 은폐를 하니까 자꾸 사건이 커져요.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 레거시 미디어 MBC뿐만 아니라 뭐 JTBC도 있고 도하 모든 방송 신문들이 보도를 안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을 또 이 접견을 신청했다. 미국에서 온 전직 대사가. 그러니까 뉴스가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야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게 뭡니까? 한국 언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보도를 해야죠. 그 내용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자, 그 문제 뒤에서 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부터 먼저 좀 모스탄 대사. 앞서 이제 서울대 강연하고 접견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는데 지금 경찰이 모스탄 대사 관련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번 모스탄 대사의 발언 때문에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6월 26일에 한 얘기입니다. 아니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의 법대 학장이 뭐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미국의 중진 법조인이고 법대 학장인데 이분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 얘기를 그것도 한 달여 전에 한국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고발은 했어요. 뭐 이 보니까 자유대한 호국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좌파 단체가 이 발언에 문제를 삼아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한 발언을 그것도 한 달 전 발언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 허위 사실?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 모스탄 전 대사는 한국에 와서는 이 얘기를 그 문제의 안동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스탄 대사도 법대 교수고 학장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거 증거 없이 함부로 얘기하면 외국인으로서 또 특히나 주한 미국 대사의 후보 군이라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입장에서 함부로 또 얘기를 안 하겠죠. 앞으로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거 무슨 자격으로 수사를 하지? 제가 법조인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강전혜 전 변호사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수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법권이 미치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허앵커가 여기서 얘기하고 한 달 뒤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입국했는데 당신 한 달 전에 서울에서 한 얘기로 우리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수사를 해야 될 테니 같이 갑시다. 이게 얘기 됩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이거 하라면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왜 사이버 수사대가 합니까? 워싱턴 내셔널 클래스 클럽에서 분명히 한 발언을 가지고 이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다고 인터넷에서 한 말이니까 사이버 수사대가 하나요? 그 모스탄 대사는 자기가 재미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들은 얘기라고 그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그 일부 유튜버들이 이 문제를 그 제기했다가 그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좌파나 진보 이쪽 단체 쪽에서는 다 끝난 얘기를 왜 모스탄 대사가 또 하느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수사가 될지 아마 저는 제가 보기에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내사 착수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 조사 수사 작업은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수사했다고는 말할 수 있죠. 내사도 수사의 한 단계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할 거면 지금 모스탄 대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숙소를 찾아가든 아주 뭐 흔히 하는 말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거예요. 한국 경찰이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나 서울대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했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상당히 떠밀려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앞으로의 사태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안동댐 사건을 계속 또 얘기를 한다면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서 네. 뭐 지금 앞으로 강연이 여러 차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뭐 그 은평 제일교회에서도 뭐 강연을 한다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 인터뷰 요청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뭐 인터넷 매체하고 또 발언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 그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때 가서 뭐 수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과연 그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과연 미국 시민권자를 그런 그 혐의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분 자신이 미국의 국제 형사사법 대사였다는 점, 이런 점도 좀 고려하고 그 한국의 국격이나 여러 가지 지금 대미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그 오늘 조간신문에는 그 지금 일본에다 550조 원대의 뭐 펀드를 조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조업 뭐 강화 펀드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7월 7일 날 워싱턴 DC 협상에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네. 그동안 꽁꽁 숨겨오다가 네.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보름 뒤에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550조 대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80%예요. 그걸 한꺼번에 내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도 비슷하지 않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나 뭐 대미 통상이 그러면 한 500억 대 정도 내라 500조 대를 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런 판국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미국에서의 발언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가 뭐 국적 포함해서 발언의 장소 이런 걸 볼 때 모스탄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수사 자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사는 하는데 모스탄 대사를 소환하거나 모스탄 대사의 신병이나 발언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그 의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19일 날 가라. 미국 돌아가라. 예정이 그렇다니. 네. 그 동안에 지금 오늘 이제 16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3일 남아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초조함의 일단이 이 좌파 단체의 고발, 대진연에서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유명한 단체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 미국 대사관 담 넘어 수시로 담 넘어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뭐 좌파 단체들이 지금 거의 뭐 이곳저곳에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하니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 대상이 난감한 사람이다. 이 쉽지 않다. 그런데 뭐 하는 거냐? 와서 저렇게 설치도록 놔둘 거냐? 이게 또 좌파 진영의 그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역할을 총대를 맨 게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다. 그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한다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왜 사이버 이게 무슨 해킹입니까? 이게 무슨 인터넷 범죄예요? 저는 좀 이 그 수사에 악의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두루 지적합니다. 예. 자, 앞서 얘기를 하실 때 모스탄 대사 인천 국제공항 인천공항 입국할 때 총기를 소지한 유사 총기라고 해야 됩니까?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체포가 됐다 알려졌는데 살해 위협, 일부에서는 테러 위협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확인을 좀 경찰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네. 테이저건이 포함된 유사 총기. 이거 테이저건은 살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렇죠. 유사 총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종류가 4가지나 된다. 처음에 나온 건 그 아이들 그 선물용으로 쓰는 리볼버 짤깍짤깍 돌아가는 그 육혈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장난감 권총이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라는 걸 왜 지금 제대로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중국에서 입국을 했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혀라. 신상이 누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입국 경로상 아무리 그 유사총기라고 하더라도 내정의 품목이 과연 검색대를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가? 안 그래요? 네. 애들이 사온 총기도 다 검색대에 찍힙니다. 네, 네. 그러면 열어보세요. 이거 왜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돌아다니다가 수상한 거동을 하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저거 탄창도 보이고 네. 저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좀 그 입장을 경찰이 좀 밝혀라. 왜 밝히지 않고 있는가? 안 밝히니까 자꾸 억측이 나오는 거고 중국인이다. 입국 때는 뭘 했느냐. 자꾸 이런 말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뭘 숨기려고 들고 뭐를 축소하려고 들면 자꾸 커지는 법이다. 이거 제가 언론 기자 뭐 데스크로 이 35년 이상 있으면서 저런 사건을 여러 봤는데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게 이 사건과 그 어떤 의혹의 실체, 속성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빨리 경찰이 시원스럽게 그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길 바란다.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입국 과정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유사 총기를 소지했다면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라든가 또는 공범이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려면 다 그런 거 해야죠. 네. 그런데 하여간 모스타는 그 주류 언론의 금기어처럼 돼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것 때문에 잠깐 보도가 됐다. MBC가 보도했다는 게 화제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항 검색대에서 웬 남자가 총기 갖고 있다가 잡혔는데 모스탄 씨의 입국 그 시점과 일치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을 신청했는데 이거를 접견을 신청한 것 자체가 또 뉴스가 되니까 예.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뉴스가 돼서 또 보도가 나왔고 그걸 또 방금 전에는 내란 특검이 못하게 해서 또 뉴스가 됐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억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보도는 한 줄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모스탄 관련해서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서울대 지금 시진핑 자료실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시진핑 자료실을 왜 계속 서울대에 배치를 해놓고 있느냐. 시진핑 자료실 폐기해라, 폐쇄해라, 없애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데도 서울대 아직까지도 시진핑 자료실 그대로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스탄 대사의 특별 강연은 이거 강연 못하도록 취소를 했어요. 지성의 산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서울대가 정작 시진핑 자료실을 유지하면서 모스탄 대사는 강연조차 못하게 한다. 서울대학교가 예. 그 사립대가 아니잖아요. 예. 국립 서울대라고 맨날 국립. 내셔널 유니버시티라 그러잖아요. 내셔널이 뭡니까? 예. 교육부의 직접 관장을 받고 있는 공적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총장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공자학원이 네. 전 세계에다 뿌린 돈이 얼마입니까? 동방명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는 중국이 그전부터 꾸준히 공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냈겠죠. 돈을 냈으니까 뭐 하물며 무슨 사기업에서 기업주가 건물 하나 지어줘도 박상규관 뭐 무슨 고대 같은 데 가봐도 무슨 건물에 전부 붙어 있잖아요. 네. 이 돈은 어느 회장님의 그 기부로 설립됐다. 시진핑 도서관이니 자료실이 있다는 거는 시진핑이 돈을 냈겠어요? 시진핑의 도서관이나 그 자료실을 내달라고 중국이 돈을 줬다는 뜻이죠.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이런 거를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시진핑을 어떻게든지 이번 10월 경주 에이펙에 지금 오게 하려고 뭐 20여 개국에 벌써 초청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당에 10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이라도 안 오면 그 완전히 이 행사 자체가 알맹이가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가 이 통상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느낌도 줍니다.
지금 인도네시아하고는 시원스럽게 협정을 타결했어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32%를 7월 7일까지 고집하다가 그때도 서한을 같이 받았어요. 이재명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로 뚝 잘라 깎아준 거예요. 그 뭐 다 공개된 대로 보잉기 77대 뭐 50대 사주고 뭐 농산물 45억 달러 뭐 에너지 등등 145억 달러 듬뿍 사주니까 어이 잘했어 하고 지금 사인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그 아까 얘기한 그 청구서 거액 청구서 펀드 조성까지 해서 방위비 지금 쌀 소고기 사과 감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타결이 안 되면 저는 경주 에이펙까지 한미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시진핑을 어떻게라도 달래야 돼요. 실각설이 나오던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서울대는요 독자적인 교육 그 기관이 아니에요. 그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내셔널 유니버시티다. 이 사립대도 물론 정권의 영향을 받지만 서울대는 더 심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시지 않은 분 있으면 꼭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모스탄 대사 관련된 소식을 좀 압축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안규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뭐 지금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많은데 본인 개인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사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이어야 되는데 22개월을 복무했다.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처음부터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안규백 씨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뭐 저보다 서너 살, 너댓 살 위인데 같은 시대예요. 그때 저 단사들, 방위병들 14개월인데 저 사람만 왜 22개월 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은 상병 제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 일병입니다. 이 소집 해제예요. 뭐 제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대란 말은 20개월 이상의 시력을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대를 한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기 사병들은 소집했다가 해제하는 겁니다. 그 소집 해제가 됐는데 14개월을 실복무하고 성대 철학과로 복학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학교 다니다 말고 가서 추가 복무를 하고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개월로 맞춰서 자기는 상병 뭐 제대다. 제대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하면서 아니 8개월이 빈다. 이 8개월이 비는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당신이 탈영, 근무 태만 등으로 영창 갔다 온 기간이라고 하는 제보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발끈했어요. 네.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보자고 한 게 뭡니까? 병적 기록을 보자. 그 병적 기록 나오면 거기에 상세하게 뭔 사항이 있으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나오죠. 네. 그거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인 사정으로 공개를 못 하겠다. 아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 사정이 자기 복무에 관한 개인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말 못할 사정이죠. 그럼 계속 안 내고 끝났어요. 저 청문회가. 네. 결국 그러면서 이제 넌 그 어떤 변명을 했느냐. 돈이 참 많더라고요. 저 안규백 씨 집이. 그래요? 자기 집이 넉넉해요. 지금 옛날에 부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하긴 지금도 했는데. 네. 재산 신고를 얼마 했느냐. 72억 원을 했어요. 예. 아니 뭐 국회의원 16년 해가지고 72억을 모으고 아들 셋을 다 공부 잘 시키고 아들들도 뭐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뭐 몇억 원씩 그 예금이 있고 본인하고 부인이 뭐 동대문에 아파트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예금이 26억 원 뭐 얼마 아이고 저는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아이고 통장에 한 2,600만 원만 넣고 살아봐도 좋겠다는 분들이 들으면 경악할 만큼 돈이 많아요. 네. 그래서인지 뭐라 그랬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가지고 이 방위병 근무할 때
뭐 같이 근무한 방위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달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점심 제공을 해줬다는 거. 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 우리 허영커도 방위병 친구들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점심을 제공해줬다. 그러면서 아니 왜 점심을 제공해주냐? 아니, 친구들 데리고 가서 한두 번이야 점심 제공할 수 있지만 그걸 막 계속 제공했다는 거 이상하죠? 아니 대놓고 밥집처럼 밥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슨 지역 사단장하고 그 3호 사단장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라북도 사람들 다 아는 네. 파출소장하고 무슨 알력이 있었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도대체 이 해명이 아무리 들어도 저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 병적 기록을 공개할 수 없지. 내가 절대로 영창이나 탈영이나 문제가 있는 복무를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으니까요. 병적 기록 좀 보자고. 그래, 그게 맞다면 병적 기록에 한번 보자. 예. 속 시원히 다 해명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못 줍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라서 못 줍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국방장관 후보자니까 줘야죠. 아니 나는 도대체 돈 많다는 것도 이해하겠고 엄마가 그 같이 근무한 방위병들한테 점심 살 수 있죠. 예. 부자면은 계속 밥집처럼 밥을 제공할 수 있죠.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저녁에 퇴근하던 방위병들에게 점심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를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이 8개월이 비는 기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왜 끝까지 그 병적 기록을 내지 않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청문회 장소에서 그래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러면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해라. 비공개 오픈을 해라.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비공개 오픈을 해라 했더니 안규백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 기록 사항에는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다.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병적 기록 사항에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건 인정했네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 있는 거를 공개를 당하면 그러니까 열람이라도 해보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열람하고 나와서 당신들이 기자 만나가지고 까발리면 나는 어떡해.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안규백 입장에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창피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 비공개로 열람시키면 그 비공개로 열람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 다물 거냐. 밖에 나가서 기자들 만나 다 얘기할 거 아니냐. 사실상 공개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러면 국방장관 후보자 그만둬야죠. 거기에 뭔가 말 못한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러면서 허앵커 지적하신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아니 그 행정병이 할 일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소설을 써놓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보를 받았다는 건 중에 탈영과 영창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탈영과 영창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그 기록의 일부에 병적 기록에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펄쩍 뛰어야죠. 네. 만약에 제가 안규백 입장이거나 우리 허앵커가 안규백 입장이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펄펄 뛰면서 당장 병적 기록 갖다 주겠다. 병적 기록 공개하겠다. 다 한번 뜯어봐라. 이러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끝끝내 병적 기록은 비공개로도 못 보여주겠다. 이게 도대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이라는 방위병 출신의 그 국방장관 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군정과 군령을 책임져야 되고 본인 입으로 전작권 환수가 이재명 임기 안에 돼야 된다고 말을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호되게 또 질책받은 거잖아요. 왜 네 맘대로 얘기하냐. 그건 또 개인 의견일 뿐이다. 아니 안규백이 개인입니까? 안규백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국정 방위에 책임을 지고 미군이 만약에 전작권을 가져가게 되면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군령과 군정의 책임자예요. 그런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병적 기록 의혹이 있는데 그걸 보자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요구인데 왜 안 내고 있느냐. 다른 모든 게 묻혀버려요. 안규백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방장관 후보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이면 누구라도 병적 기록에 관해서 자신 있게 내놔야 되고 병역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자신이 없다면 저 자리에 서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 누가 봐도 병역에 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 병역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것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면 되는 거고, 병역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하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다 자신의 병역 관련된 병적 기록을 공개를 못한다? 그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안규백이 스스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전작권 얘기 나왔으니까 전작권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이재명 정부 내에 전작권을 전환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긴급하게 막 브리핑, 그건 안규백 개인 의견입니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합참에서 그 전에 안규백한테 후보자니까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보고했겠죠. 예.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안규백은 단순히 생각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의 대선 후보 때 10대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탑 10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자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우리 대통령님의 10대 공약의 안보 분야 가장 중요한 공약이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에는 임기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게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안규백은 사견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청문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국방장관 거의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를 대변인인 대통령 대변인인 강유정이 즉각 선을 긋고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아니 무슨 이런 정부가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콩가루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 쓰면 또 공격받으니까 콩가루는 아니고 정말 참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또 전작권에 대해서 또 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유엔사가 관할하는 DMZ에 왜 우리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야 된다. 아주 그 위험한 발언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에요. 거기다 주적을 놓고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안규백은 방위병 출신이라고 깔볼까 봐 그러는지 엄연히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고 이게 자기들끼리 충돌해 가지고 이거 당구용어로 빡킹 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자기들끼리도 지금 막 이 충돌하고 자중질환도 아니고 엇박잔하고 대통령실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은요 북한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 더 두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작권 실제로 전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유성락이 초기에 논의할 거다, 미국 측과 논의할 거다,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 그 후에 유성락이 입을 다 받았습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는 듯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출시 소속된 사람들 만나보니까 루비오도 그렇고, 루비오는 말씀드린 대로 대중 아주 철저한 반대론자예요. 중국을 아주 혐오하는 정치인이고, 하워드 러트닉 이 사람 트럼프의 후원자 출신의 또 상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한결같이 전작권 가져가신다고요? 땡큐지. 이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카드인 줄 알고 내밀었는데 그러면서 안규백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전작권의 회수 비용을 얼마로 보고 있느냐.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좀 보긴 한 모양이에요. 21조 원 든다 그랬어요. 그것도 엄청나죠. 그런데 단순 단기 비용만 그렇다는 거예요. 전작권을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가져오려면 미국 인공위성 도움도 우리가 안 받고 다 해야 되고, 첨단 감시 장비 이런 거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탄약 비축 다 해야죠. 그다음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 우리가 다 내야 돼요. 150조 원에서 일부 많게는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전작권 얘기 안 할게요. 이게 과거 보수 정부 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밀어놨고, 박근혜 정부는 이걸 당분간 함구하기로 한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지금 전작권 환수를 해올 돈이 없어요. 왜 이런 사실을 좌파 정부는 그냥 자주권 자꾸 자주 그러는데, 자주는 우리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과
이 방어력과 이 감시력이 있을 때 자주권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북한은 지금 우리를 적대시하고 뭐 지금 대남 감시 첨단 카메라 깔고 있는 장면 어제 사진 나왔잖아요. 네네. 김정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니 하는 사람들이 저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지 모를 판국입니다. 예. 안규백 문제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사안들이 좀 있어서 짧게 요약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앞서 2부에서 강선우 문제, 1, 2부에서 강선우 문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번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후보자 논문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이 검증단이 이 사항을 살펴봤다고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이 정도면 하나만 위반돼도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커녕 어디 교육부 국장도 시키면 안 될 사람이다. 예. 자, 보세요.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안 밝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건이 있다. 두 번째,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역시 밝히지 않고 교신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됐다. 이거 훔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네. 참.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이 교수의 윤리도 그렇고 이걸 중복으로 여기저기 발표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스프링클러입니까? 이런 짓들을 저질렀다고 지금 검증단이 얘기를 이 김건희 여사 논문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다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 철회시킨 그 단체 아닙니까? 예. 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학계의 그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이 검증하는 단체에서 이 4개를 이유를 들었어요. 네. 자, 150편을 다 샅샅이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참 대단하더라고. 16편이 연구윤리 위반의 소지가 크다. 표절률이 20%, 요새는 많이 개선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20%만 넘으면 그 표절이라고 보는데 기준점이군요. 그렇죠. 예. 이진숙 씨 이제 뭐 교수라고 부르기도 그렇네요. 예. 그 40~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는 그냥 남거 갖다 그대로 그냥 거기다 복사했네요. 그 남이 네.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제자나요, 자기 제자. 자기가 네. 이 갑질할 수 있는 위치. 제자들은 교수들 뭐 저는 가방끈이 그 학위를 석사까지 못 받아봐가지고 박사는커녕.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수 친구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교수가 왕이래요. 하물며 논문 지도 교수가 왕 중에 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 논문을 이렇게 검사하고 통과시키는 자리에서 이거 괜찮네? 그럼 슬쩍 자기가 훔쳐가지고 발표하고 야, 그거 내가 일저자로 좀 할 테니까 괜찮지? 안 됩니다 하겠어요? 이런 식의 행위를 저지르고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또 정치질 하러 다니니까 뭐 할 시간이 있었겠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중복으로 게재하고. 예. 아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아니 그 좌파 교육단체의 대표 전교조도 노라는 팻말을 들었어요. 예. 저는 근데 이 정도면 해명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 해명 중에 여러 가지 뭐 충남대에서 총장의 당시에 자기가 올라갈 때 뭐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게 제자의 학위 논문 관련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저자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엔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공인된다면 제자의 논문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논문은 사실은 박탈되면서 제자는 연구자이면 연구자의 길을 떠나야 되고 헛고생하고 사기꾼 되는 거죠. 그 제자는. 제자를. 그러니까 앞길을 사실상 막는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학계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강선우의 보좌관 갑질은 저기다 대면 또 양반이다. 왜냐하면 네. 보좌진은 딴 데 가서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기업에라도 취직을 할 수 있죠. 뭐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오로지 건축 공학 한 길을 보고 달려온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왕중왕 같은 이진숙에게 논문 뺏기고 그 학계에서 사기꾼 비슷하게 매장되고 앞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저렇게 날개 달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되고 뭐 서울대를 지금 100개가 아니죠. 1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부 총리 직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자기 딸 불법 유학시켜서 그 딸이 뭐 미국에서 두 딸이 다닌 학교 학비가 합쳐서 1년에 3억 원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참 대단한 학교더라고. 그냥 캠퍼스에서 승마하고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저 학교가. 아니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세상을 저렇게 살고 저렇게 꽃길을 걷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능력이지. 그런데 그 꽃길을 걷는 그 말발굽 아래에 그 제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짓밟혔다. 이 점에서 볼 때는 이 강선우와 도낀 객낀 저는 어떤 점에서는 강선우보다 훨씬 더 질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교조 맞아. 당신은 안 된다. 그러면 전교조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준석, 이재명을 향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진숙을 향해서는 자진 사퇴를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까? 이 전교조가 뭐 그간에 어떤 단체인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나섰으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명 철회까지를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하니까 네가 더 이상 임명권자의 그 부담을 지우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빨리 물러나라. 이 소리를 지금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같은 사람이 어제 뭐 청문회에서 뭐 강선우 훌륭한 어머니 뭐 의원님 이미 장관님 되신 거나 다름없어 이런 발언하고 있고 또 이진숙에 대해서도 지금 강력히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류가 지금 아주 안 좋게 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힘이 다 빠졌다고는 하는데 처음부터 한 얘기가 복수 낙마 아닙니까? 복수 2명이잖아요. 3명까지는 힘들고 적어도 2명은 낙마시키는 길로 어쨌든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 복수 낙마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제가 볼 때는 소탐 대실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뭐 앞서도 했겠지만 1442명의 여야 보좌진들이 참여한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여기에서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92.7%가 투표 참여를 한 560명 하고 520명 가까이가 찬성했다. 나머지 그러면 안 한 분들 한 700분은 800분쯤 되나요? 이분들 뭐 뜻이 없어서 안 한 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차마 그렇게 투표 참여까지는 못했다. 근데 이미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대표들이 김병기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전달했다잖아요. 우리를 자괴감을 들게 하고 이런 경우에 좀 결단을 해달라. 원내대표 보고 자꾸 원내대표도 방어하지 말고 우리가 창피하고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서 같이 이런 사람 일 못하겠다. 강선우는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단을 해야죠. 강선우뿐만 아니라 이진숙도 이거 두고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악재가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려고 하면요. 민심은 그 배를 뒤집는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 지지율 그 한 60% 전후 나오는 이 지지율에 도취돼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거 제가 뭐 이재명 정권 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와의 정의를 위해서 정말 이런 점은 정말 제대로 보고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정은경 후보자도 아침에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 평창 땅 감자밭 네. 거기는 소유권만 넘어갔지 그 거기 가서 농사 지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땅 주인은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거기서 경작을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온대요. 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둘러보고 가면서 감자 여기서 소출이 나면 자기네가 쓸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소유권만 그 정경 남편한테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한 자경이 아니에요. 예. 그 점은 그 거짓말이 확실한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고 두 번째로 재산을 너무 숨겼어요. 아니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하고 남편이 서울대 의대 나온 남편이 여기저기 의사했는데 이 부부가 한 달에 쓴 돈이 아무리 법카 쓰고 판공비 썼다지만 6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아니 대체 난 그렇게 좀 사는 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좀 우리 가족들 네. 한 60만 원에 좀 살아보게. 저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아니 어떻게 그 부부는 그 고관을 지내고 의사 남편을 두고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평창 땅이 8배 올랐대요. 네. 아니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한 달에 60만 원에 사는 비법? 너 이거 프로그램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60만 원으로 부부 한 달 살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청문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 일각의 민주당 일각의 그런 뭐 시도도 있다고 하는데 깔끔하게 그러면 청문회를 없애든지 법으로 이런 청문회 하면서 국민들 자꾸 열불나고 더 낙담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진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은경 이야기까지도 좀 새롭게 나온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규백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동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정동영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해괴한 주장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 20년 전에 네. 그 2005년에 열린우리당 의장하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그 공로 아니겠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대선 사상 최다 표차 530만 표차로 아주 만방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주 달콤했죠. 열린우리당 의장했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장도 했었어요. 네. 그때 정말 뭐 정동영 씨는 나는 새도 째려보면 떨어질 정도의 대단한 위세를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또 자신의 정치적 제자인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전주에서 또 배지를 하나 줬다시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해괴한 주장의 1번은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뭐 전작권 주정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한 태양광 회사를 생계형 호구지책이라 그랬어요. 예. 생존형 생계형 아니 호구지책형. 그 5년 동안 벌이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저분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거 줄 잡아도 50억 원이 넘을 겁니다. 아니 그 설사 좀 그 옛날 쓰던 만큼 돈을 못 썼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 5년간 국회의원 떨어진 5년간 그렇다고 해서 중고 태양광 발전기를 사가지고 4군데에다가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게 생계형 호구지책입니까? 생계형 호구지책이란 말을 쓸 때는요 거리에 나가 좌판에서 야채 팔거나 폭삭 소가수다처럼 드라마 아니면 호떡집하고 김밥집 하는 걸 호구지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게 저는 가장 눈에 띄었고 두 번째로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엔사의 출입을 왜 우리가 주권국인데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건 유엔사령부와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 따라 맺어놓은 하나의 국제법의 약속이에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고요. 그걸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우리 맘대로 들어가겠다?
정말 해괴하죠. 저는 좀 이분이 너무 그 20년 전 잘 나갈 때의 그 대통령급의 위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 말을 한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의 그 많은 발언, 저는 한 7, 8개 굉장히 많은 발언을 들으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리고 그 7, 8개만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하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을 들으면서 야, 이게 정동영이 흔히 말하는 지금 국정원과 통일부에 깊숙이 지금 잠입하고 있는 흔히 말 자주파들, 주체파들 네. 이 사람들과 공동으로 뭔가 우리 국가기관 내에서 향후에 이런 일을 우리가 작업하겠다, 이걸 사실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예고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게 예, 저는 청문회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쭉 나온 걸 보니까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유엔사 관련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참 기가 막혔죠. 아주 그냥 박수를 치면서 아마 저는 사전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재강아, 네가 이 질문을 좀 하면 내가 좀 잘 화답을 해줄게.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장황하게 자기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유엔사의 DMZ 내를 왜 우리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 허락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전협정의 규정이라고요. 남북 합의를 복원하겠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좌파의 그 핵심적인 자주파의 그 이론이니까 그런 이해를 한다고 쳐도 주적이 아니고 위협이다. 저는 이 점은 아니 안규백 그 비슷한 전라북도 그 지역은 다르지만 출신의 안규백 16년간 국방위원을 했다는 국방장관 후보자도 주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다른 분야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 아니고 위협이다? 저는 이건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중질환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주적이란 개념은 일단 북한을 우리는 그 지금도 헌법상 나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반국가 단체라.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아무리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규정까지 그렇게 막 해석을 바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명백한 월권 논란도 있어요. 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해야 되고 합참의장 같은 사람이 다룰 문제지. 왜 갑자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렇게 자기 소신이라면서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 저는 이 점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딱 하나 정동영 씨가 인정한 게 있어요. 이제 그 배우자의 땅 사진을 엉뚱한 땅 찍어낸 거. 그건 자기도 이제 MBC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건 팩트가 아닌 건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그것만 하나 인정했습니다. 그 명백한 사진을 잘못 엉뚱한 남의 땅 찍어서 낸 거니까 그것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전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역시 또 이번에도 안 됐다. 이 점과 함께 참 이런 청문회를 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민주당이 힘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청문회를 차라리 그냥 이런 청문회는 없애든가 더 이상 그냥 대통령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청문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사람을 상원이 인준청문회를 합니다. 그 상원에서 표결을 해요. 그래서 표결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 임명권이 무색하게 그냥 날아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서 삼권 분립을 하든가.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그 청문회라는 스트레스 안 받고 표결로 그냥 끝내서 착착 넘어갈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원래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생색내기용으로 만든 그런 청문회거든요. 20년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3개 기관이 나눠서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이 바로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사실 안규백을 한번
귀사대기를 날리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네. 귀사대기는 아닌가요? 그럼 약간 표현이 뭐 좀 과한가요? 입틀막을 하고 이제 입틀막이라고 옐로 카드를 꺼낸 거죠. 예. 예. 그런데 정동영의 발언은 수없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동영 발언도 심각한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동영은 그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예. 성남 변호사 시절에 정치 스승입니다. 아. 첫 번째 그 정치에 입문할 때 이재명 변호사는 정통,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도 있어요. 네. 정통의 창립 멤버예요. 그 밑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이번에 그 전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것도 73세의 올드보이. 그 자리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예. 전주고등학교 11년 후배예요.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그 찍어 누르다시피 해가지고 그 탈락시키고 배지를 달았잖아요. 네. 달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두 번째 정치적 스승이 바로 그 유명한 이해찬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위상. 그리고 이해찬과 정동영은 서로 이해찬이 DJ 때 우리도 그 앵커 출신 없나? 좀 데려와봐. 해가지고 이해찬이 자기 친구인 정동영을 정치에 입문시킨 거예요. 네. 위상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규백은 그 강유정 시켜가지고 떼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 조심해. 정동영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모스탄 전 대사 윤석열 대통령 접견 금지 관련된 소식, 수사 관련된 소식부터 정동영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2부에서 강선우 문제 앞서서 오프닝 때 했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 예, 이진숙 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사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뭔가 기조가 바뀌긴 바뀌었나 봐요. 로키로 가자 뭐 이런 거였는지 사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진숙 답변 보니까 뭐 국민 논높이 안말 사죄 드린다 하면서 뒤에서 보니까 아주 구차한 별명들 자세하게 하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자적 양심은 뭐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예. 제일 어제 화제가 된 얘기 뭐 워낙 많지만 네. 내가 보니 10%밖에 표절 안 했다 이랬어요. 아 그랬죠, 맞아요. 저는 이게 여러 그 전문가들이 모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예. 35 최하 48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신문에는 또 그 교수 한 분이 수작업으로 하면 요새 개표와 관련해서도 그 수개표 얘기 나오는데 수작업으로 하면 훨씬 높다. 그런데 도대체 10%가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말이. 네. 그냥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학자들 교수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도 제대로 써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 영역까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그 공신력 있는 학자와 교수들이 만든 평가단이 이미 내놓은 거 그리고 그렇죠. 다른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진숙 씨만 왜 자기는 10%라고 그러느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꾸 양심해요. 우리가 흔히 그 양심이라는 거 참 편리한 것이구나. 저는 어제 사실 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날카롭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아,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딸들의 그 부정 입학이니 제자 논문 표절이니 하는 거는 워낙 두들겨 맞아서 본인도 뭐 그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변명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 기본 역량은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게 학력 격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하면서 서류를 자꾸 봐요. 아, 이제 답을 못 하고
써준 아니,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은 있어요. 예. 생각은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학력 격차는 그 부모들의 경제력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원 의원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그게 그 후보자 개인 생각이에요. 어디 자꾸 써준 거 읽지 마시고 그러면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그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자료를 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논문 표절과 그 딸 그 부정 유학을 떠나서 교육부 장관감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교육적인 기본적인 제도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거에 철학도 대한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말할 생각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자기가 그 전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지낸 사람인데 생각은 많을 겁니다. 다만 잘못 얘기했다가 그나마 민주당에서도 미움받을까봐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자료를 써준 걸 찾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실격이다 저 사람은. 아니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여러 가지 기본 철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육부 장관으로. 근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다. 표절 문제는 더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나와요.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제자 논문 빼앗고 그 교신 저자로 그 내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연구 프로젝트를 따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시킨 거니까 내가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걸 학계에서는 갑질이라 그럽니다. 아니 프로젝트 따서 학생들 제자들에게 일 시켜서 그 일이라기보다는 그 논문 연구를 시켜서 그 프로젝트비를 자기가 상당 부분 많이 챙겼을 텐데 그 논문의 제일 저자도 자기가 그 훔친다? 이거는 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연구 업적을 뺏긴 제자는 뭐가 됩니까? 그게 지금 뭐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었는데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어제 이진숙의 발언 이후에 입장을 냈어요. 네. 더 센 것도 사실은 수치상 있다. 논문 표절률. 네. 이제 그 부분에 하고 그 전에 상당히 분개한 게 지금 그 대목인데 학자적 양심 운운하는데 어떻게 제자의 학위 논문과 관련된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자 학위 관련돼서 자기가 제일 사실은 자기가 쓴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위 논문을 썼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학계에서 연구 자기 실적 뺏기고 네. 교수 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자기 입심양명을 위해서 시키는 일 다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저렇게 선생한테 다 탈취당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쥐꼬리만 하는 뭐 연구비 정도 아마 받을 거고 회식 몇 번 시켜줬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꾸미던 교수직은 못 얻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몇 년간 아니 그 아마 제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바친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은 훔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재산은 몰라도 그 머릿속에 교육을 시키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든 건 못 뺏어간다. 그런 그 것까지 일종의 지적 재산권까지 훔친 도둑 중에서는 가장 질이 안 좋은 도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온 김에 정은경 문제 잠깐 한번 좀 저 그 얘기고 이 얘기 예. 꼭 하고 싶어요.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딸이요? 딸들의 학비라고 69만 예. 달러 그 통장 내역을 공개했던데 예. 제가 저 미국 유학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다녀온 건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마데이라 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두 딸들이 다녔다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엄청난 학교더라고요. 중동의 부호들 왕족들이나 오는 학교. 학교 굉장히 고급 명문 사립학교입니까? 캠퍼스 안에 예. 승마 코스가 있어요. 그냥 말 타고 도는 그 마장동 뭐 성수동에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냥 이거 타고 농장에 농장 예. 승마 코스가 있는 학교예요. 뭐 그 안에 웬만한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에서도 부잣집 딸들만 갈 수 있다는 그런 학교예요. 마데이라 스쿨 버지니아주. 여기 학비가요 1년에 1억 원 듭니다. 그럼 두 딸이 여기 6년을 다녔어요. 기숙학교. 어제 이진숙 씨가 공개한 그 송금 내역서는 딸 한 사람분입니다. 축소 신고했다. 이 사람이 그 남편은 청주대 교수하고 본인은 충남대 교수하고
집안에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집안인가 봐요. 그런 건 좋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딸 유학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서울대 같은 학교 10개를 만들어서 가재붕어 개구리 이거 여자 조국이라고 해요 요새. 아, 그래? 제가 존경하는 어느 그 여성 칼럼니스트가 이진숙은 여자 조국이다. 조국이가 한 얘기 있잖아요.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 필요 없다. 여러분은 개구리로 가붕개로 살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딸은 그 어마어마한 학교 사립 기숙학교에 보내고 또 불법으로 보낸 사람이 뭐 남들은 공교육에 충실하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전파하고 다녔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단이고 뭐고 간에 이미 그 진보 단체들이 줄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했으면 자기 편이 전교조도 아니라 그러고 참여연대도 아니라 그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무슨 연합 그거 다 진보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했으면 내려놔라.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홍수에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강선우는 자기 편들이 그 성명 냈다고 뭐 정혁진 변호사 그랬으니까 둘 다 이 지금 물난리 난 김에 떠내려 보내길 바랍니다. 네. 강선우, 이진수, 자 낙마가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형식은 자진 사퇴가 되겠지만 네. 사실은 지명 처리해야죠. 대통령이 그 정도 지명을 했으면 왜 물러섭니까? 자기가 처리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냥 그 본인들이 사퇴하라고 이제 그런 형식을 밟을 형식은 텐데 그러겠죠. 울고불고 하겠죠. 일단 특히 강선우 같은 경우는 강선우는 실제로 그런다는데요. 강선우 울보래요. 그래서 네. 아마 어젯밤부터 나 못 나간다고 아마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강선우는 어쩌면 정치권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재선 의원이라고 있으면 기라 다닐 때마다 갑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물러나야죠. 네. 네. 자, 일타 쌍피인가요? 뭐 예. 그런 고스톱 용어를 안 쓰더라도 예. 사회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네. 자, 정은경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은경, 저희가 이제 강선우, 이진숙, 자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훈, 공교롭게 다 여자예요. 네, 이제 정은경, 그 다음에 김영훈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은경 두 아들 주식 문제도 터졌네요. 이 사람은 네. 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때 그 염색안한 허연 머리 하고 그 밑창 떨어지고 앞코 해진 그 구두 지금도 질병관리청에 그 명예의 전당처럼 보관하고 있다는 참 사람이 저렇게 그 두 얼굴일 수 있다. 다중 얼굴이구나. 네. 느끼게 한 게 돈을 참 교묘하게들 많이 벌었어요. 이 평창 땅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쯤 하고 네. 그 두 아들이 합쳐서 예금이 수억 원이에요. 예금이 많아요. 그냥 보통 부자들은 다 그래 현금을 몇십억씩 갖고 있어야 그게 부자인가 봐요. 집 가지고 집 달랑 한 채 가지고 몇억 원씩 하는 거는 참 그 감히 부자 축에도 못 들고 그냥 그 서민이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들 둘이 그 삼촌이죠. 네. 그러니까 정은경 씨에게는 그 시동생이 되겠죠. 뭐 회사를 그 충남에 그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처음에는 그 주식을 이제 본인들 돈을 한 2,500만 원 부모가 증여를 해줘가지고 물론 상장 전이니까 상장 안 했으니까 그 주식을 사뒀는데 이게 쭉쭉 관극검사 받아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서 한 1억 5천만 원짜리 주식이 됐다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추궁을 받으니까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산 주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인. 네. 뭐 지인이란 이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우연히 사게 된 아니 자기 시동생 애들의 작은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은 밑창 떨어진 그 앞코 해진 구두 그걸 갖다가 또 질병관리청에서는 무슨
모범 공무원의 표상인 양 그 교육용으로 쓴대요. 예. 우리 정은경 청장님이 신으셨던 이 구두 밑창 떨어진 거 보이시죠? 좀 있으면 박물관에 전시하겠다고 그러겠는데. 이미 그 박제한 거죠. 그거는. 예. 저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발 저 구두 아직도 보관돼 있는지 저거 그래도 무슨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네요. 브랜드인지 아닌지 하여튼 일부러 저런 얼굴 하고서 평창 땅 사고 또 그 두 아들 주식은 그렇게 거짓말로 그럼 저 두 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몇 배를 튀긴 겁니까? 10배 튀겼네요. 자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팔았다. 그게 또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다 그 이 주식이 휴지 조각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닌 걸로 또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선우도 그렇고 이 정은경 씨도 그렇고 금방 드러날 들통날 거짓말을 그냥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꿨을 뿐이지 거짓말은 안 했다. 아니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가 무슨 차이가 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3, 4일 전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그 인당수에 그 세 사람을 세웠는데 앞줄에 원래 이진숙, 강선우, 정은경인데 네. 이진숙, 강선우는 순서가 바뀌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정은경은 지키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이재명 정권이 대선 때 후보 시절에 30% 여성 강요 약속했어요. 3명이 여성을 새로 임명했는데 그중에 2를 만약에 내보내게 되면 정은경은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럼 누가 하나 달랑 남냐면 여자가 송미령 남아요. 그러네요. 송미령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페미니즘인지 뭐 여성 우대니 4050 특히 뭐 2030 여자들이 그렇게 밀어줘서 된 정권인데 여자들 장관이 다 저 모양이에요. 물론 남성 장관들의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뭐 김영훈 같이 그냥 주적을 정동영 주적은 아니고 뭐 안규백 주적은 맞고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줏대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아 맞죠. 정동영 맞죠. 저는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임시방편용 그 답변만 하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 참 걱정이 되는데 남자들 문제 없는 건 아닌데 하필 여성 2명 자르고 나면 5%입니다. 비율이. 그것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때문에 유일한 여성 강요를 하나 남기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런데 나온 김에 정경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 60만 원으로 살았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다니면서 법인카드 써봤어요. 네. 뭐 저는 뭐 그 참 그렇게 법화 유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이런 설명이에요. 본인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법인카드를 최소한으로 썼고 그렇죠. 뭐 그때 브리핑하느라고 밖에도 못 나가고 청장실에서 도시락 시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그 개인병원 다니면서 이제 의사 서울의대 나왔어요. 그 변모 씨. 네.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평창 땅 사가지고 그래 돈 착실히 불렸고 예금이 수십억 원이고 두 부부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돈이 5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에요. 월. 아니 이제 부모님 용돈을 준다고 하면 부모님 용돈도 있을 거고 경조사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일이 많은데 먹는 거는 뭐 대략 자기 병원에서 먹고 뭐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됩니까 그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웃지 않겠어요? 예. 정은경 씨와 그 남편이 60대 초중반입니다. 예. 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저 또래예요. 제가 줄여도 답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 하나는 더 붙겠죠. 아꼈으면 3, 400으로 살겠죠. 아니 월 60을 지출했다는 거를 믿으라고 지금 장관 후보자라고 자료 제출을 하고 아니 국민들 다 그 무슨 개돼지로 알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압니까? 그래서 자꾸 조국이 소환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정말 인사 잘한다 하는데 인사를 몰라요. 실용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치명적인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들면 정말 큰일을 맞이할 것이다. 예.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서 상당히 지금 뭐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국민들도 좀 주가 오르니까 기분 좋아하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전 정부 때가 공백이 너무 길어서 전 정부 때 공백이 너무 길어서 기저효과가 있어요. 지금 일을 못했잖아요. 일을 일을 못 그러니까 나쁘게 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다. 뭐다 업무 정지 직무 정지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정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에 그런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지금 의욕적으로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한국장이 별 볼 일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것저것 한다니까 그래 잠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세 협상에 그 먹구름이 몰려온다. 저는 금방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허니문 분위기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유명한 그 헤겔의 명언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네. 헤겔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폭우가 워낙 기록적으로 오고 있네요. 지금 밖에도 지금 여기서 밖이 보이진 않지만 밖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을 걸 보는데 충남이 지금 400mm, 서산은 419.5mm, 시간당 막 수십 100mm 정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물바다가 됐다는데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진짜 범람이라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예. 천이 넘어가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 아무것도 지금 건질 수가 없어서 걱정이 지금 매우 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하나 좀 짧게 해볼게요. 네. 자, 조은석 특검 어제 이제 서울구치소에 검사 수사를 보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제 내란 특검에 바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잠시 정지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강제 구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조치가 지금 몇 차례 지금까 어제로 하면 3차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의 내 특검의 이런 소환 방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거 전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예에 비추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지금 의욕이 과다합니다. 뭔가 한 건 하려고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대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때는 정말 친했던 사이입니다. 상하 관계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표변하더니 지금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본인도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두대를 그 프랑스어로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기요틴이라고 합니다. 기요틴. 기요틴은 그걸 발명한 의사 이름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문해가지고 기요틴이 만든 게 단두대입니다. 효과적으로 빨리 목을 좀 아침부터 그런 얘기 참수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역사는 무슨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도 단두대에서 사라졌다.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진보란 말이 싫으시면 역사는 흐르는 겁니다. 어제의 그 입장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오늘의 입장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은석 특검이 자기 일을 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거 박은영 특검보 시켜가지고 지금 그 모스탄과 10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일반 접견을 그렇게 허용한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스탄 전 미 국무부 형사사법 대사가 10분 접견을 하겠다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저는 그거 예외다. 그 예외가 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광고하는 격이다. 2평짜리 독방에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돼 있다. 그 상황을
국제형사사법대사라는 직함을 가졌던 미국의 법대 학장이 한국계 10분을 좀 뵙고 싶다라고 한 거를 그렇게 박절하게 자릅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예가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속적 부심은 이제 법에 따라 청구를 한 것이고요. 네. 세 사람이 이 판사가 이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오전이죠. 예, 오전 10시 15분인가요?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도 이게 그 지규현 판사 때처럼 또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다. 다만 뭐 기대는 있죠.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은 이런 결차가 되니까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문 조사는 절대 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방문 조사 한 적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랬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 조사를 거부했어요. 권리입니다, 권리. 더 이상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권리라니까요. 그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할 수는 없어요. 조국은 모든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조국이 행사한 것을 왜 전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죠. 법과 절차에 따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면 기소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요, 재판이 길어요. 그게 쉽게 끝날 재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만 긴 것이 아니라 다퉈야 될 쟁점과 증인이 많은 거예요. 특검의 역할은 기소하는 거죠. 지금 이제 조은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외환이에요, 외환. 외환 유치죄, 외환죄. 근데 유치죄도 잘 안 들고 이 외환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헌법상 반국가단체예요. 변호사분들이 많이 얘기했겠지만 통모, 서로 교청하고 모의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갖다가 되느냐? 그게 이제 일반 여적죄 아닙니까? 이적죄요. 이적죄.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한 왜냐하면 조은석은 이미 다 그 전에 박순용 검찰에서 한 거를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혐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은석이 역사에 좀 자기가 사초를 쓴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초를 이렇게 씁니까? 저는 이런 사초를 본 적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역사가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쓸 사초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외환죄를 자기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환죄는 그 당시의 군 통수권자로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명령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어요. 그 부분은 국내 법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서 가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지나치지 마라.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미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골프만 지나치는 게 좋아요. 골프는 지나가야 들어가니까. 그러나 특검 수사는 그렇게 너무 조은석 씨가 뭔가 공을 세우려고 저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내란 특검의 사실상 정치 보복 같은 행태들이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모스탄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내란 특검을 하다 보니까 다시 모스탄 문제로 한 바퀴 삥 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진숙 그리고 정은경 그다음에 조선업 문제 이상 징후까지 살펴봤습니다. 냉철한 분석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